태극기 앞에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거실에 태극기 앞에 섭니다. 73년을 살아온 이 몸이지만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죠. 태극기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소리가 떨리는 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상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것, 그 감사함이 목을 매게 하거든요. 손녀 지민이 대학 방학을 맞아 세종시 제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아침 6시 반,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지민이 거실로 나왔어요. 할머니, 또 그러고 계세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24살 대학생인 지민에게는 제 행동이 구식으로 보일 테니까요. 응, 지민아.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해. 할머니, 그런 건 이제 옛날 이야기야. 요즘 누가 그래요? 지민의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옛날 이야기라니. 이 아이에게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란 세대에게 태극기 앞에서 경건하게 서는 일이 낡은 관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해할 날이 온다. 그때 지민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약간 짜증 섞인, 그러면서도 궁금해하는 그런 얼굴이었죠. 아마 속으로는 할머니가 또 고리타분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 42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국어와 사회를 주로 담당했는데 특히 역사 시간을 좋아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와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들려주는 일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모릅니다. 세종시로 이사 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정부 청사를 바라보며 살고 싶었거든요.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사 건물들을 보면 조상들이 꿈꿨던 자주독립 국가가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벅찹니다. 지민은 아침을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나라 생각만 하세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대인데. 지민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글로벌 시대일수록 자기 뿌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그날 오후 지민과 함께 정부 청사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넓은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지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말이야.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거든. 네, 알아요. 할아버지가 어려우셨다고 들었어요. 어려우셨던 게 아니라 나라가 없었던 거야. 우리말도 못 쓰고 우리 이름도 못 쓰고.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저 역사책 속 이야기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에게 그 절절함을 이해하라고 하는 게 무리일 테니까.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보는데 광복절 기념행사 준비 소식이 나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슴이 설레어요. 광복절은 저에게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되찾은 소중한 날이거든요. 지민아, 올해 광복절에 할머니랑 같이 행사 구경 갈래? 글쎄요. 재미있을까요? 지민의 시큰둥한 반응이 예상됐지만 그래도 아쉬웠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쯤 이런 일들의 소중함을 알게 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태극기는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태극 마크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민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제가 먼저 보여주자고.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조상들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부 청사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먹게 될 시래기국 한 그릇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시래기국의 비밀. 며칠 후 지민과 함께 정부 청사 견학을 갔습니다. 청사 안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니 공무원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지민은 스마트폰으로 이곳저곳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저는 메뉴판을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뭐 드실래요? 그냥 간단한 걸로. 메뉴 중에 시래기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음식이죠. 지민도 시래기국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뭐예요? 시래기국? 무청을 말린 걸로 끓인 국이야. 옛날에 겨울철 영양 보충용으로 많이 먹었지. 트레이에 시래기국과 밥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과 비슷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식당 직원분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어르신, 시래기국 맛있게 드세요? 네, 정말 맛있네요. 구수하고. 이 시래기국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직원분의 말에 지민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 역시 궁금했고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님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아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자주 끓여주신 음식이 바로 시래기국이었대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주석. 그분의 어머니가 끓여주신 시래기국이라니. 정말요? 네.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라 무청을 말려서 국을 끓이면 오래 보관도 할 수 있고 영양도 좋았거든요. 광락원 여사님은 아들뿐만 아니라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을 모두 자식처럼 여기시며 이 국을 끓여주셨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시래기국 한 그릇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상하이 임시정부는 참 어려운 곳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조국 광복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에요. 특히 광락원 여사님은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대요. 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래기국이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였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조국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저는 다시 숟가락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구수함 속에서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한 그릇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역사와 희생, 그리고 사랑이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지민도 자기 앞에 놓인 시래기국을 조심스럽게 맛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그런지 신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렇지? 옛날 음식들이 다 그래. 단순해 보여도 깊은 맛이 있고 영양도 풍부해. 직원분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락원 여사님은 아들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할 때 한 번도 말리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셨고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이 시래기국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내신 어머니는 해방 후에도 늘 나라를 걱정하셨거든요. 제가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도 무척 기뻐하시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 메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곳이 정부 청사니까요. 공무원들과 방문하는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메뉴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식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조상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역사의식을 이어가는 거겠죠.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김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직원분이 웃으시며 답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내신 분이에요. 조국 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죠. 특히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셨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사랑한 아들,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시래기국 한 그릇.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민이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어떤 게? 그냥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지민의 말에 희망을 받습니다. 이 아이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시래기국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광락원 여사님이 아들과 동지들을 위해 끓여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을 테니까요. 친구의 편지. 일주일 후 우편함에서 반가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고향 친구 정호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정호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입니다. 올해 80살인 정호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편지 봉투가 두툼했어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지민이 옆에서 궁금해하며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누구한테서 온 편지예요? 정호 할아버지한테서. 할머니 어릴 때 친구야. 편지를 열어보니 정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2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당일에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요즘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특히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해방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이 자꾸 떠올라. 이 사진은 우리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시던 거야. 광복절 당일 종로에서 찍은 건데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보관하셨던 거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내게 보낸다. 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역사의식을 심어주었잖아. 그런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 자유롭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 같네.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호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젊은 세대에게 역사의 소중함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지민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람들 표정이 정말 기뻐 보여요. 그럼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날이니까.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상적인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 감격이 사진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지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너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달랐어. 우리말도 못 쓰고 우리 이름도 못 쓰고. 정호의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야, 내 아버지 이야기도 해줄게. 아버지는 젊은 시절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제자였어. 직접 가르침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으려 노력하셨지. 아버지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 홍익인간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주의가 강하잖아. 그것도 좋지만 함께 사는 세상의 가치도 알았으면 해.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왔으니까. 이 편지와 사진을 받고 생각해봤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호의 아버지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제자셨다니. 그리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강조하셨다니. 지민아, 홍익인간이라는 말 알아?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맞아.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야.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지. 지민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럼 자기만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겠어? 후손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야. 정호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영희야, 시간 날 때 서울로 올라와. 우리 함께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보자. 내 손녀도 함께 오면 더 좋겠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라도 전해줘야 할 것 같아. 역사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를 접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호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지민과 함께 서울에 가서 정호를 만나고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지민아, 정호 할아버지를 만나러 서울에 갈까? 좋아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날 밤 저는 정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곧 서울에 가겠다고, 지민과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함께 젊은 세대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편지를 쓰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도 기대됐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갈등.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지민과 제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심각하다기보다는 세대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대화였죠. 지민이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제 친구들은 다 개인주의적이에요. 국가나 민족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지민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솔직히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와 행복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뭔가 아쉬웠죠. 지민아, 할머니가 생각하는 걸 말해볼게. 네, 말씀하세요. 저는 침대 끝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해. 하지만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글쎄요. 민주주의? 맞아. 그런데 그 민주주의는 누가 만들어줬을까? 지민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마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죠.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거야.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킨 분들,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 그건 그분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지민의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지민아, 그럼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제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민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한국 사람이에요. 세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나라가 먼저, 개인이 다음이었는데 지민이네 세대는 정반대네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나라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민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자신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글쎄, 할머니는 독립운동가 후손이거든. 네? 정말요? 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광복군 출신이셨어.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신 건 아니지만 정보 전달 같은 일을 하셨지. 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나라의 소중함을 들으며 자랐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배웠고. 지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지만 여전히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줬을까? 그건 지민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민아, 할머니가 억지로 설득하려는 건 아니야. 다만 생각해 봤으면 해. 뭘 생각해요? 내가 자유롭게 대학에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모든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걸.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세대와 제 세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 다르지.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건 아니야. 어떤 부분에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이 아이가 이해할까요? 지민아, 너도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나지. 그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네. 그게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지민이 조금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야.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날 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민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각해볼 거리는 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대신 보여주자. 역사의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게 해주자. 지민이 기차 안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개인주의적이었나 싶어요. 아니야. 내 생각도 틀리지 않아. 다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거지. 넓게요? 응.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역사마을 답사. 서울역에 도착해서 정호를 만났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친구였거든요. 80살의 정호는 저보다 7살이 많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정호야, 그동안 잘 지냈어? 서로 반가워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민을 소개했더니 정호가 무척 반가워했어요. 이 애가 지민이구나. 영희가 늘 자랑하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호의 첫인상이 좋았나 봐요. 정호가 미리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오늘은 서대문 형무소부터 가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 기념관. 저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민에게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지민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주는 무거운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죠. 여기가 그 유명한 서대문 형무소예요? 그래.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계셨던 곳이야. 전시관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유물들을 보며 정호가 설명해줬어요. 내 아버지 말씀으로는 여기 갇힌 분들이 정말 어린 분들도 많았다고 해. 독방 체험관에 들어갔을 때 지민이 조용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상상 이상이었나 봐요.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오래 갇혀 계셨어요? 몇 개월, 몇 년. 분에 따라 달랐지. 어떤 분은 여기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어. 고문 체험실에서는 지민이 견디지 못하고 나왔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 잔인한 현실을 직면하기엔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나도 저 나이에 저런 걸 견딜 수 있었을까? 지민의 혼잣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당시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분들도 처음엔 너처럼 평범한 청년들이었어. 그런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걸 견뎌내신 거지. 유관순 열사의 취조실 재현 장면에서 지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19살의 유관순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감당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였네요. 그래. 너와 같은 대학생이었어.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이동하면서 지민이 계속 조용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상하이 시절의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전시를 봤습니다. 좁은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냈던 모습, 부족한 식량으로 버텨낸 이야기들. 여기서 시래기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나. 지민이 전시판을 보며 말했어요. 며칠 전 정부 청사 식당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연결된 거죠. 맞아. 광락원 여사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들과 동지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셨던 거야. 정호가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때 임시정부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게 고향 음식이었다고 해. 시래기국 같은 소박한 음식도 그분들에게는 조국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의미였을 거야. 김구 선생님의 집무실을 재현한 곳에서 지민이 오래 머물렀어요. 책상 위에 붓과 종이, 벽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죠. 저분이 제 나이였을 때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미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계셨을 거야. 광복군 활동에 대한 전시를 보며 정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도 광복군 정보원이었어. 직접 총을 들지는 않으셨지만 정보 수집과 전달 역할을 하셨지. 지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을까요?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 전시관을 다 돌아보고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지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걸?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지. 지민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겠어요. 저는 지민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 세대가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야. 다만 그 의미를 알고 살면 좋겠다는 거지. 정호가 제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각 세대마다 할 일이 있어. 너희는 너희만의 방식으로 이 정신을 이어가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지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내일 광복절 행사에 꼭 가고 싶어요. 지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했던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정말? 네. 오늘 본 것들을 생각하니까 광복절이 정말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민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복의 함성 재현. 8월 15일 광복절.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지민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뭘 입을까요? 편한 걸로 입어. 대신 이걸 하고 가자. 저는 가방에서 작은 태극기 배지를 꺼냈습니다. 정호가 어제 선물로 준 거였어요. 와, 예뻐요. 지민이 태극기 배지를 옷에 달며 거울을 봤어요. 뭔가 달라 보인다는 듯이 웃었죠.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 한복을 입은 분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정호가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아뒀더라고요. 여기 앉자.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야. 무대에서는 광복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함에서 해방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연극으로 보여줬어요. 지민이 공연을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서대문형무소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나 봐요. 할머니, 저기 나오는 배우들 나이가 저랑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 당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았어. 해방 소식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애국가 재창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지민도 저와 정호 사이에서 똑같이 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수천 명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는 정말 장엄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과 함께 들리는 노랫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민을 보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제가 혼자 애국가를 부르는 걸 보며 시큰둥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감동받고 있었어요. 만세 삼창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지민도 목청껏 따라 외쳤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74년 전 이 땅에서 울려 퍼졌던 그 함성을 지금 제 손녀가 함께 외치고 있다니.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저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여운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지민아, 어땠어?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느낀 게 전해졌죠. 정호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역사의 현장이야.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 맞아요. 책에서 읽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광장을 걸으며 지민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요.
무슨 말?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저는 지민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다만 그 자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으면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지.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지민의 질문에 정호가 답했습니다.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오늘 느낀 이 마음을 잊지 않으면 돼. 그리고 가끔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제 말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제 친구들도 오늘 같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지민이 스마트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애국가 재창하는 모습, 태극기 든 사람들, 만세를 부르는 장면들. 이 사진들 친구들한테 보내도 될까요? 물론이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지민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식이 전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침에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 부르시는 걸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냥 습관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였구나 싶어요. 저는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이해했구나. 제 마음을, 조상들의 마음을. 지민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왜요? 이렇게 함께 해줘서.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지민도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셔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고. 지민이 변한 건 물론이고 저 자신도 많은 걸 느꼈거든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만 방법이 중요한 거죠.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 시래기국 기념일. 광복절 행사를 마치고 세종시로 돌아온 다음 주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마을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나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행사요? 시래기국 먹기 기념일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부 청사 식당에서 시래기국을 먹으며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지민이 SNS에 올렸던 게 화제가 됐나 봐요. 지민이가 올린 글을 봤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주민센터 직원의 제안에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지민에게 이야기했더니 지민이 더 신났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자원봉사로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제 친구들도 몇 명 데려와도 될까요? 서울에서 내려올 수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지민의 제안에 저는 더욱 기뻤습니다. 젊은이들이 참여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시래기를 구하고 국을 끓일 재료들을 준비하고 김구 선생님과 광락원 여사님에 대한 자료도 정리했어요. 지민은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친구들이 정말 신기해해요. 시래기국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까요. 행사 당일 마을회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부부들, 그리고 지민의 친구들까지 총 80여 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행사를 시작하며 간단히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래기국이라는 소박한 음식을 통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광락원 여사님과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의 힘든 생활,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조국 광복의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준 어머니의 사랑. 지민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저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여러 곳을 다녀보고 직접 경험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민의 솔직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 그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걸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래기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주도적으로 하시고 젊은 분들은 보조를 맡았어요. 지민의 친구들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큰 솥에서 시래기국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4년 전 상하이에서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광낙원 여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국을 끓이셨을까요? 국이 다 끓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80여 명이 함께 먹는 시래기국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행사 정말 좋네요. 음식을 통해 역사를 배우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젊은 엄마도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계셨단다. 그분들이 드셨던 음식이 바로 이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래기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민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보면 좋겠어요. 역사를 배우는 새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 해드려야겠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한 분이 제안하셨어요. 이걸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모든 분들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8월 말에 시래기국 기념일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뜻깊었어요. 그래? 어떤 부분이?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요. 이런 게 진짜 소통인 것 같아요. 지민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께 경험하니까 모두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친구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계속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SNS도 활용하고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약속. 시래기국 기념일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지민이 대학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간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죠. 아침에 짐을 싸는 지민을 보며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손녀와 헤어지는 게 섭섭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뭘 고마워해? 할머니가 더 고마워.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약속드릴게요. 무슨 약속? 제가 이 정신을 제 친구들에게도 전할게요. 지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일단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동아리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방학 때마다 여기 와서 할머니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기차역에 도착해서도 지민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제가 SNS에 올린 글 보셨죠?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네. 저처럼 역사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나도 가보고 싶다. 의미 있는 일이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지민이 스마트폰으로 댓글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번 학기에 교양 수업으로 한국사를 듣기로 했어요. 정말? 네. 그동안은 어려워서 피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졌어요.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민아, 할머니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네, 알았어요. 지민이 기차에 올라서도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떠날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니 조용했어요.
한 달간 지민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무사히 도착했어요. 기숙사 친구들에게 이번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모두 신기해하면서 관심 보여요. 며칠 후에는 더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할머니, 대학교에서 역사체험 동아리 만들었어요. 벌써 20명이 가입했어요. 다음 달에 서대 문형무소 견학 계획하고 있고 겨울 방학에는 세종시로 수학여행 와도 될까요? 저는 지민의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정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호야, 지민이가 대학에서 동아리도 만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다행이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응. 그리고 겨울 방학에 지민이 친구들이 여기 올 예정이야. 그럼 나도 내려가서 함께 해야겠는걸? 한 달 후 지민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할머니, 동아리에서 시래기국 만들기 행사했어요. 학교 식당에서 허락받아서 직접 끓여봤는데 다들 너무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광락원 여사님과 김구 선생님 이야기도 함께 나눴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구나 싶었어요. 겨울 방학이 되어 지민이 친구들 15명과 함께 세종시로 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집 안가득 웃음소리를 채우니까 정말 생기가 돌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정부청사도 가고 시래기국도 함께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친구들이 함께 따라 부르더라고요. 거실에 선 20여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부른 애국가는 정말 장엄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지민이 말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모두 감동받았어요. 특히 할머니가 매일 아침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 부르시는 걸 보고 정말 존경한다고 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역할을 다한 것 같다고. 지민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전해준 거니까요. 지민이 마지막 날 아침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매년 방학 때마다 와서 할머니와 함께 의미 있는 일하고 싶어요.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거창한 게 아니라 조상들을 기억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저는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더 많이 배웠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민이. 지금도 매일 아침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 곳곳에서 지민과 친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홍익인간의 뜻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 정신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어집니다. 바로 지민이와 같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